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점점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한일 관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언급됐지만 지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일본의 보복적 수출 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이거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거든요. 물론 본회의에서는 열리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이게 특별히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선언적인 의미긴 합니다만 처음으로 국회 차원에서 한 목소리가 나왔다. 이것까지만 해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결의안 중에는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미래를 향한 관점에서 외교적으로 이것을 좀 풀라 이런 얘기도 들어가 있는데요. 네. 저는 그 얘기들을 양국 정부가 다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갈등을 점점 더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양국 정부가 움직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결국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은 결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의안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지금 상태이고요.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이제 결의안으로서 성립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이것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이전에 한일 간의 문제가 좀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관련해서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5시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립니다. 지금 WTO 일반 이사회라고 하는 건데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정식 안건을 올린다는 겁니다. 이게 제소를 한다 이 행위하고는 구분이 되는 거고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행위입니다. 오늘 이제 정식 안건으로 올라가면 이제 토론이 붙을 겁니다. 여러 가지 안건 중에서 아마 후반부에 좀 논의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일본의 조치가 이제 자유무역에 일단 어긋난다는 것들. 예를 들어서 지금 강제징용 문제를 사실 이런 어떤 무역 보복의 어떤 수단으로 쓴다는 거, 이유로 쓴다는 거, 이거 자체가 부당하다. 이런 논리적인 이제 좀 공세를 펼칠 것 같아요. 세계적인 여론을 그렇죠. 불러일으키는. 왜냐하면 이제 이 WTO라는 자리가 일단 이 상대방의 논리 싸움이거든요. 법리 싸움이고. 근데 이제 일본 측은 그거와 상관없다. 바세르나 조약에 따라서 일단 재래식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조치, 즉 안보상의 조치로 해서 일단 제외한 것이다라고 이제 아마 대응막을 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걸로 비춰보면 물론 논리적 싸움이 있겠습니다. 결국은 우군을 우리가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대한 외교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WTO 같은 경우는 상소를 하지 않으면 한 1년이 걸리고요. 상소를 할 경우는 거의 2년 가까이 걸리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장기적인 투쟁일 겁니다. 결국 여기서 뭔가 우리가 지금 결론을 나기는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아마 어떤 총력적 방어를 할 테고 우리도 지금 지난번 WTO 이제 승소했던 팀들이 가서 이제 하는 것인데 물론 저는 이거는 이거대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법률적인 하고 그렇지만 이거에 어떤만 전적으로 우리가 매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지금 당장 급한 것들이 지금 아마 내일부터 일본에서 이제 협의되기 시작하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공식화될 경우는 실제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그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정부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일본에서 화이트 국가, 백색 국가 지정에서 제외하는 거를 검토하는 그 의견 수렴 기한이 바로 내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분위기가 원래 처음에는 참의원 선거 끝나면 조금 참의원이 목적이 아니었나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 끝나고 나니까 오히려 더 강경해지는 거 아니냐 일본은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네, 강경해진다라기보다 처음부터 이것이 선거 자체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분석이 오히려 저는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8월달에 백색 국가 제외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우리 정부의 외교의 노력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는 이 백색 국가 결정을 좀 연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WTO나 또 일본의 우리에 대한 경제 제재에 있어서는 훨씬 더 우리에게 우호적인 여론이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이고 일본이 국제 무역 질서를 해치고 있다라고 하는 여론이 훨씬 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외신 보도도 그렇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 대법원의 판결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틀렸다의 문제는 아니라 우리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일본이 생각하는 것은 65년 협정에서 그 부분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양국이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결국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일본이 그동안에 외교적인 협의를 하자라고 하는 제안이 있었었고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있자 그것이 안 되자 제3국을 중재위원을 하는 중재위를 열자라고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무시를 해왔었는데요. 저는 아무리
일본의 경제 보복이 우리에게 경제 보복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국제 여론이 나쁘다라고 할지라도 이 부분의 해결 없이 일본의 경제 보복을 취소하도록 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외교적인 노력이 저는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틀렸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본이 틀렸다는 얘기도 아니고 양쪽이 생각하는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 양국이 생각하는 정의가 다르다라고 하면은 협상하고 중재하는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저희가 좀 지났습니다만 이 얘기는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볼턴 오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뭐 겉으로는 아니겠습니다만 기대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텐데 네. 볼턴 미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여기서 뭐가 있을지 간단하게 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일단 뭐 볼턴 보좌관이 일단 일본을 먼저 거치고 왔다는 거. 네. 이것 또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 이야기를 먼저 듣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양쪽에서 다 어떤 요청이 있으면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과연 그렇다면 일본 쪽에서 그러면 중재를 요청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의문이 있는 것이고 아마 이제 볼턴 보좌관은 지금 오늘 오는 목적이 호르무즈 해협에 이제 우리 군이 파견되는 문제 또 지소미아에 대한 이제 한일 정보 보호 협정에 대한 이제 계속하는 문제 이 문제일 것이고요. 아마 그게 중점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인상적인 게 뭐냐면 오늘 러시아 항공 군용기가 우리의 영해를 침범을 해서 우리 전투기가 지금 총을 발사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거든요. 마침 오늘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즉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들이 카디지를 왔다 갔다 동시에 운행을 하면서 우리 영해도 침범을 했고, 자, 그 상황에 이제 볼턴 보좌관이 왔습니다. 네.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일본과의 분명히 군정을 겪고 있고 한미 간에도 여러 가지 껄끄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즉 뭐냐면 이 동북아의 정세라는 게 결국 우리가 누가 동맹관계가 확실하지 않으면 항상 이렇게 중간에서 끼어들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지정학적 이런 절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는 이제 우리가 논의할 문제가 사실 좀 더 한미 동맹에 대한 어떤 튼튼한 어떤 고리들을 연결시키는 것들. 네. 그렇다면 사실은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이 파견하는 문제를 우리 정부가 긍정적으로 좀 더 봐야 된다. 적극적으로 좀 고려되지 않을까. 사실 오늘 아침 이 상황을 보면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와 어정령은 여기까지만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